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할 베이넥스 AI 사업본부 전우정 상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DGX 파드 소개 with 멜라녹스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AI 구축을 위한 DGX 파드 구성에 대해서 좋은 내용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베이넥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이넥스는 엔비디아 DGX 및 기업 관련 카드 총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인 엔비디아 DGX 파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언어 생성 모델 GPT-3입니다. 오픈 AI에서 GPT-2 발표 후 6, 7개월 후에 GPT-3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1750개의 파라미터로 GPT-2보다 크기가 약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한 번에 학습시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학습을 위해 모델 및 데이터 병렬화가 필요하며 학습 시 실행을 위해 많은 수의 서버와 GPU가 필요한 대규모 GPU 클러스터 환경이 필요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연결한 서버에 GPU를 사용하여 훈련에 사용된 훈련 일자가 GPU 1000개를 사용한 V100의 경우 약 6개월, A100으로 한 경우에도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만든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슈퍼파드이고 이러한 설계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슈퍼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슈퍼파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기반한 엔비디아의 자체 시스템인 셀런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였는데요. 셀런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슈퍼파드의 구성 및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파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DGX 시스템입니다. 엔비디아 DGX는 2016년 DGX1 파스칼부터 출시되어 연구자용인 DGX 스테이션, 그 다음에 16개의 GPU를 NV 스위치로 연결한 DGX2와 작년에 A100 8개를 NV 스위치로 연결한 DGX A100을 발표하였습니다. DGX A100의 내부 구조로 내부 GPU 간 통신 작업 최적화를 위해 8개의 GPU를
NV 스위치로 모두 연결하였으며 또한 그 시스템 간 병렬 로드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200G 인피니밴드 카드 8개를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그 GPU별로 각각 인피니밴드 카드를 통해 통신할 수 있어 내부 GPU 간 및 외부 시스템 간의 병목을 없앤 시스템입니다. 그 A100의 시스템 사양으로 그 40G GPU 메모리를 가진 A100 8개와 그 GPU 간 통신을 위한 8개 인피니밴드 카드와 스토리지 및 서비스용의 인피니밴드 카드를 장착하였고 전력은 최대 6500W이고 높이는 6류에 무게는 123kg인 시스템입니다. 또한 GPU 메모리가 80G인 모델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 뒷면의 네트워크 연결 부위입니다. 그 시스템 간 GPU의 고속 통신을 위해 8개의 200G 컴퓨터 패브릭이 있고 그 데이터를 공급받기 위한 스토리지 장비와의 통신을 위해 스토리지 패브릭과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인밴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리를 위한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슈퍼파드는 20대의 A100 시스템을 그 스케이블 유닛이라는 SU라는 단위로 기본 구성합니다. 이 예시화면은 렉의 4대의 A100 시스템과 그 전력 공급 장치인 PDU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들 적재한 렉입니다. 단일 슈퍼파드는 최대 DGX A100 140대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일 100노드 이하로 구성할 경우에 네트워크는 세 번째 코어 레이어 필요 없이 리프와 스파인으로만 구성하며 이의 연결은 풀 패트리 방식으로 연결하는데요. 100대인 경우 리프 스위치는 40대, 스파인 스위치는 20대가 구성하며 스위치는 멜라녹스의 QM8790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20대씩인 A100은 SU가 5개인 SU 안에 리프 안에는 A100에서 20대 연결하고 20대의 포트를 사용하고 20대의 스파인과는 한 포트씩 연결하여 20포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리프 1에서는 40포트 모두를 사용합니다. 스파인에서는 40대의 리프와 연결하여 40개의 포트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케이블은 SU1에서 8개의 리프 스위치와 20대의 A100을 연결하여 160개의 케이블이 필요한데 전체 5개의 SU에 8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스파인에서는 20개의 스파인과 40개의 리프를 모두 연결하여 8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슈퍼파드의 최대 노드 수인 140대 A100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 리프, 스파인, 코어, 스위치인 3단계 레이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필요한 스위치는 코어 스위치가 28대, 스파인이 80대, 리프가 56대가 사용됩니다. 리프 1에는 20대의 노드에서 하나의 포트가 오고 스파인으로는 10개의 스파인 스위치에 2포트씩 연결해서 20개를 사용하여 리프 1에서는 40포트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파인 1에서는 7개 SU에서 2포트씩 연결하여 14포트가 사용되고 코어로는 스파인 홀스 스위치인 그 CG1으로 스파인 짝수 스위치는 CG2로 연결하여 14포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1에서는 그 80개의 스파인 스위치 중 홀짝으로 구분하여 40개의 포트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스토리지에 따라 구성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위 화면은 슈퍼파드 전체에서 하나의 스토리지만 사용할 경우로 스토리지를 SU에서 공유하여 사용하는 예입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이 구성과 달리 SU마다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지마다 구성 포트 및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네트워크 장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나 스토리지 연결에 사용되는 QM8790 스위치는 40개의 HDR 200G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90나노세컨드이고요. 초당 390메가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N3700C는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32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고 100G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AS4610은 BMC에 접속하여 하드웨어 구성을 설정하고 이벤트를 조회할 수 있는 완지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DGX 슈퍼파드를 배포할 때 그
그 높은 전력 소비와 냉각 요구사항, 서버 무게 및 서버당 여러 개의 네트워킹 케이블로 인해 성공적인 배포를 위해 추가적인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IT 장비 설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시설팀과 협력하여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그 각 SU에는 약 130kW가 필요합니다. 단일 렉의 최대 전력 소비량은 26kW고요. 20kW로 가정한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전체 그 DGX 슈퍼파드에 필요한 총 전력이 약 1000kW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 SU에 대한 참조 설계에는 그 4개의 DGX A100 시스템에 있는 5개의 컴퓨팅 렉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각 XU에는 컴퓨터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팅 렉 사이의 중앙에 네트워크 및 관리 렉이 있습니다. 캐비넷은 최소 600kg의 정적 하중을 지탱해야 하고요. SU에는 각 리프 스위치가 있고 별도의 렉에 그 스파인 스위치와 관리 작업을 위한 관리 노드가 있습니다. 140개의 노드로 구성된 슈퍼파드의 성능표입니다. 1120개의 GPU, 그 다음에 45테라의 GPU 메모리와 텐서 코어로 약 336 AI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은 그 QM8790이라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구성해서 각각 풀 패트리와 그 패트리 방식으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NGC를 사용하거나 또 그 잡 스케줄러인 슬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 문지연 부장께서 엔비디아 멜런스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넥스에서 멜라녹스 네트워킹을 맡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EDM에서 보신 모습과 지금 모습이 사뭇 다른가요? 그래도 댓글은 좋은 글만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상쾌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놓치시지 않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네트워킹 부문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인피니밴드를 써야 하는지 인피니밴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DGX 파드 레퍼런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네트워킹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훑어보겠는데요. 2018년도 말에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회사가 모두 주가가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거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일 건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엔비디아는 멜라녹스 네트워킹 솔루션과 결합하여 DGX 슈퍼파드 아키텍처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슈퍼파드의 한 부분인 멜라녹스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좋아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멜라녹스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멜라녹스는 서버에 장착되는 어댑터부터 스위치 그리고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하나의 벤더로 제공이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저지연, 초고속의 네트워크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특징들 때문에 고성능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에서는 이미 저희 네트워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합병되어 GPU 서버 그리고 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벤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멜라녹스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엔비디아는 멜라녹스의 인피니밴드 카드를 DGX 서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수합병을 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멜라녹스는 고성능 네트워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서 고객에게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순서는 왜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피니밴드를 써야 할까요? 속도가 정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지 인피니밴드의 특장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들 HPC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기예보, 의료나 생명과학 분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슈퍼컴퓨팅 탑 500개 중에 50% 이상이 인피니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 10개 중에 PPT에 보이시는 6개의 모델이 인피니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만큼 인피니밴드는 이미 HPC 시장에서 입증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스템도 HPC의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니밴드가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인피니밴드의 어떤 점이 좋은지 특장점 6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HDR 200G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조만간 400G까지 지원하는 NDR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레가시의 스케일 업 형태가 아닌 스케일 아웃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세 번째, QoS와 혼잡 제어를 지원합니다. QoS와 혼잡 제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CPU의 오프로드를 지원합니다. RDMA, GPU 다이렉트, 쉴드, 샤프와 같이 인 네트워크 컴퓨팅을 통해 성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로우 레이턴시입니다. EDR 100G를 지원하는 스위치의 경우는 90나노세컨의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하고요. HDR 200G를 지원하는 스위치는 130나노세컨의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심플리파이드 매니지먼트인데요. 인피니밴드는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구축이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특징인 CPU 오프로드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DMA입니다.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OS를 거쳐 몇 번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RDMA를 사용하게 되면 OS, 즉 CPU의 개입 없이 메모리 카드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CPU 오프로드를 통해 CPU의 성능을 효율적이고 극대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MA는 인피니밴드의 디폴트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GPU 다이렉트 RDM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PU 다이렉트 RDMA는 앞서 말씀드린 RDMA 기술을 GPU에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CPU의 개입 없이 GPU와 엔비디아 멜라녹스 니 카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레이턴시나 스루풋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GPU 다이렉트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를 보면 레이턴시는 10배, 스루풋은 9배에서 11배까지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DMA와 GPU 다이렉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샤프와 실드라는 오프로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샤프는 CPU의 작업을 네트워크 스위치로 오프로드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고요. 실드는 자기 치유 시스템인데요. 구성 요소들 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인네트워크 컴퓨팅을 통해서 인피니밴드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번 장표에서는 DGX 파드를 구축한 레퍼런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작년 하반기 DGX A100이 출시되었는데요. 그 이후 N사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한 DGX 슈퍼파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N사에서 슈퍼파드를 도입하면서 한국어, 일본어에 대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할 거라는 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역시 DGX 슈퍼파드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N사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기업의 해외 법인, 게임사, 개발사 등에서도 DGX 파드를 도입하셨는데요. 메이저급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작년 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DGX 파드 구축을 위해 인피니밴드 엔지니어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외 통신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DGX 파드, 슈퍼파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그만큼 최근 데이터 센터의 핫한 트렌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파드, 슈퍼파드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성능 극대화를 위해 네트워킹은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네트워킹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는 GPU 서버, 어댑터, 스위치, 연결하는 케이블, 그리고 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AI 인프라를 하나의 벤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인피니밴드 네트워킹은 이미 HPC 시장에 입증된 고속의 네트워킹인데요. 여기서 인피니밴드의 6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여 현재 HDR은 200G까지 지원하고 곧 400G까지 지원하는 NDR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둘째,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셋째, QoS 및 혼잡 제어를 지원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점. 넷째, RDMA, GPU 다이렉트, 샤프, 실드와 같은 CPU 오프로드 기능을 통해 성능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90 나노세컨부터 130 나노세컨의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6번째,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구축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이렇게 인피니밴드의 6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파드의 레퍼런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드 구성 시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 유익하셨나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인엑스의 AI 사업본부의 문재현이었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DGX 파드를 위한 관리 서버 구성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베인엑스 AI 사업본부 김기태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DGX 파드 관리 서버 구성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나리오는 이제 관리 서버의 필요성, 그다음 구성, 구축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DGX 파드, GPU 파드는 굉장히 빠른 구축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관리 서버입니다. 관리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성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서버가 만약에 없게 된다면 DGX 파드들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관리 서버를 구성함으로 인해 DGX 파드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DGX 파드의 구성을 디플로이할 때 자유로운 확장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리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DGX 파드는 구성 설계했을 때 렉 디자인, 네트워크 디자인 이런 모든 구성들이 자유로운 확장성을 위주로서 설계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리 서버가 인프라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걸 쉽게 해줌으로써 확장성에 대한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 관리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잡 스케줄러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서버 구성에 보면 현재 DGX 관리 서버는 DevOps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UFM과 함께 하고 있는데, UFM은 멜라녹스에서 어플라이언스로 기본 제공됩니다. 이 DevOps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비저닝 쪽에서 보면 Ansible이 사용되는데, 이 Ansible은 이 DGX 관리 서버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Ansible이 사용된 이유는 사용이 쉽고 또 에이전트가 필요 없는 여러 장점으로 인해 주로 사용되고 각각 관리 서버들을 배포하는 데 쉽게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예제는 뒤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사용되는 서버가 MAS라는 프리저닝 툴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OS를 배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즉 DGX4D에는 많은 그러니까 DGX4D에 O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적으로 디플로이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MAS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쓰이는 녀석이 이제 슬럼입니다. 이 슬럼은 잡 스케줄링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슬럼은 여러 노드에 설치가 되는데 우선 로긴 로드와 그다음 워크 로드, 그리고 DGX 포드 노드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실제로 관리 서버에 있어서 모니터링 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파나와 연결해서 GUI로 그래픽을 쉽게 볼 수 있게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노드가 하나가 캐시 매니저먼트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얘기됐던 도커 컨테이너들을 캐시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녹스 인피니밴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게 UFM입니다. UFM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고 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돼서 UFM을 그러니까 인피니 밴드를 쉽게 관리하고 디폴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다시 살펴보면 로그인 매니지먼트 서버, 프로비저닝, 워크로드, 매트릭, 패브릭, 캐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로그인은 실제로 슬럼을 통해서 잡을 오퍼레이팅 하는 역할을 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닝은 실제로 제품들을 그러니까 관리 서버 포함해서 DGX4D의 OS를 배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는 실제로 이건 엔진과 같은 역할로 슬럼에 대한 작업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매트릭은 실제로 모니터링 서버 역할로 해주는 것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설치돼서 전체 노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에 패브릭 서버는 전체 UFM 중에 그러니까 인피니 밴드를 관리해주는 게 UFM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캐시는 그러니까 잡 롤에 있어서 도커 컨테이너들을 그러니까 NGC에서 제공하는 도커 컨테이너들을 캐시로 담고 있어서 빠른 배포와 디폴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실제로 이 디폴리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데 디봅스에서 보면 관계를 보면 맨 처음에 아까 설치 과정 보면 제일 처음에 디보프에 대해서 엔서블이 설치되고 그 다음 마스가 설치되고 마스로 GPU4D에 OS를 배포한 다음에 또 이제 슬럼을 세팅하고 그 다음 실제로 운영 서버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는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기본은 이제 디봅스로 진행이 되고요. UFM은 실제로 어플라이언스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디봅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봅스는 GitHub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깃으로 클로닝 시키는 것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깃으로 설치가 된다 할 때 지금 현재는 버전 20.12가 최신 버전으로 그러니까 안정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클로닝한 다음에 디봅스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셋업을 실행시키면 실제로 디봅스의 기본 셋업이 완료됩니다. 이때 설치되는 것이 바로 엔서블입니다. 엔서블은 이 디봅스의 메인 코어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추후 설치되는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마스를 설치합니다. 마스는 실제로 플레이북으로 제공되고 보면 엔서블 다시 플레이북이라는 명령으로 마스 플레이북을 실행시키게 되면 마스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때 마스가 자동으로 설치되면 마스를 통해서 GUI를 통해서 PX 부트 설정과 결합하여 각각 노드마다 GPU4D의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돼서 GPU4D가 준비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슬럼을 디폴리 시킵니다. 슬럼도 똑같이 실제로 디폴리 시키는데 슬럼을 디폴리 시킬 때 슬럼은 각각의 노드들이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인벤토리 파일을 수정해 줍니다. 이때 인벤토리 파일을 수정해 주는 건 슬럼 노드가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합니다. 슬럼은 아까 러크로드라 했던 컨트롤러가 설치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로긴 노드에 있던 오퍼레이팅 노드 그 다음 컴핏 노드를 쓸 수 있는 GPU4D에 디폴리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슬럼을 설치할 때 아까 매트릭 서버에 설치되는 매트릭 서버 구성도 슬럼 노드에 설치한다면 프로메테우스가 같이 설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슬럼이 한 번 설치되면서 전체 노드에 슬럼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슬럼이 설치가 되면 후에는 슬럼의 srun, sinfo, sq라는 걸 명령을 이용해서 잡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설명에서 빠진 거는 각 노드를 시켜줄 때 SSH 로그인할 수 있는 설정들은 기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정들은 조금 바이패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디폴로이가 다 끝나고 실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문서화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디봅스에 대한 부분은 GitHub에 가시면 직접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DGX4D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또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굉장히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슬럼에 대한 부분도 슬럼 사이트에 가면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는 마쳤고요.
오늘 웨비나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윤 님이 그 엔비디아 DGX A100 파드가 어떤 솔루션인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엔비디아 DGX A100 파드는 솔루션은 아니고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를 할 때 참조할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컴퓨팅 서버를 담당하는 그 DGX 서버고요. 그 다음에 그 DGX 서버 간의 통신 또는 스토리지와의 통신을 위해서 그 멜라노스 네트워크 스위치를 갖다가 제안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스토리지 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있어서 그 스토리지는 그 솔루션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제공업자마다 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관리 노드, 그러니까 DevOPS를 대표하는 이 관리 노드 쪽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포드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DGX 파드 관리 서버 구성 방법은 이제 좀 전에 발표를 해 주셔서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멜라노스 네트워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멜라노스 네트워킹은 그 GPU 간의 그 노드 간의 통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지하고 연결돼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인피니밴드는 GPU 간에 CPU를 오프로드해서 RDMA 방식으로다가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윤수 님이 그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피니밴드가 아닌 다른 인터커넥션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더넷을 기반으로 한 ROC나 싱글샷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면 HPC 규모 등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그 인피니밴드로다가 GPU 간에 서버 간에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아닌 이더넷 스위치로다가 말씀하신 ROC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슈퍼파드라고 한 부분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연결해서 적용을 한 방식입니다. 김태식 님이 기업에서 성공적인 AI 구축을 위한 엔비디아 DGX 파드 관리 서버 구축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근데 사실 제가 강의 드린 순서대로, 발표한 순서대로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DGX 파드, 슈퍼파드 같은 경우를 구축하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서비스 팩으로 구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관리 서버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고, 아니면 조그만 파드를 자기가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DevOps로 실제로 다운받아갖고 자기가 설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광진 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부분에 그 많은 니즈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엔비디아 제품이 그 타사 제품 대비 우월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엔비디아의 DGX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사 제품이 하드웨어 벤더가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벤더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고객이 그거를 각자 튜닝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DGX는 그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OS, 그 다음에 그 OS에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직접 그 엔비디아가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동환 님이 그 고성능 GPU 서버가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뭐 과학 프로젝트나 이런 연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하이엔드급이 아닌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업이 AI나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돼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에서 많이 쓰던 컴퓨터 비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언어 관련된 모델도 많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델들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GPU 클러스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식 님이 그 모든 AI 워크로드를 위한 유니버셜 시스템 그 A100 하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 DGX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DGX A100이 나오면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그 암페어 GPU 칩을 탑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엔브 스위치로 전부 다 연결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외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200G 인피니밴드로다가 GPU 하나에 인피니밴드 카드 하나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그 GPU 간의 스케일 아웃을 굉장히 원활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칩에 따라서 암페어 칩을 도입함으로써 텐서 코어가 성능이 획기적으로 기능이 증대했습니다. 저희가 DGX1인 경우에 그 1페타플롭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A100이 나오면서 훈련해서 이제 5페타플롭스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A100 파드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또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지 그 방금민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A100은 굉장히 1차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를 한 6500W 정도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그 전력이나 또는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A100이 기존의 파스칼이나 볼타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 그 기존의 볼타나 그 파스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이나 인퍼런스 쪽에서는 뭐 T4나 이런 자그마한 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A100이 되면서 트레이닝 쪽에서는 GPU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MIG 기능이라고 해서 GPU를 7분의 1등분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적으로 뭐 1개, 2개, 4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GX A100으로다가 트레이닝도 일부 하고 또는 일부는 인퍼런스를 하고 이렇게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DGX가 되겠습니다. 박선희 님이 그 베이넥스에서 그 엔비디아 제품으로 그 AI 업무를 위한 환경 구축을 해주시는 사업을 하시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한국 총판사입니다. 이런 그 직접 AI 업무를 환경 구축해 주시는 분들은 그 파트너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블로그 같은 데 보시거나 저희 그 웹사이트를 보셔도 어떤 파트너가 그 지원을 해 주시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멜로노스 네트워킹이 솔루션인지 뭐 하드웨어인지 하드웨어입니다. 예, 그 멜로노스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은 뭐 인피니밴드 스위치 또는 그 이더넷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이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하드웨어인데 인피니밴드 또는 이더넷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성원 님이 그 DGX 파드 시스템이면 거의 슈퍼컴퓨터일 것 같은데 기존 전산실에서 발열이나 전력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전력이나 또는 발열이 많이 그 고려가 돼야 될 시스템이고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많은 준비를 하면 뭐 슈퍼컴퓨터를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님이 DGX 제품이 전용 렉인지 아니면 일반 서버 렉에도 장착이 가능한지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표준 렉에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원은 별도로 리셉터클을 몇 개를 다운다든가 하는 등 별도로 좀 고려해 주실 사항은 있습니다. 김명환 님이 이더넷이나 센스위치의 제조사가 엔비디아인가요? OEM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센스위치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멜라녹스가 취급하는 거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나 이더넷 스위치를 취급하지 센스위치는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민 님이 그 MIG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경우 권한 레벨을 주거나 권한 레벨에 따라 가용 CPU 자원량을 줄이거나 늘려줄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그 MIG는 GPU를 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격리가 돼가지고 서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 MIG를 사용하거나 나누거나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루트 레벨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양재영 님이 엔비디아 D6 시스템이 기존 렉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넘어서는 걸 알는데 혹시 순행식 냉각 장치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그 DGX 시스템은 DGX A100은 그 공냉식 방식입니다. 물론 순행식이 발열에 탁월하긴 한데요. 아직까지 그 DGX A100이 순행식이 나온다는 말은 없고요. 이 순행식을 도입한 거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그 DGX 스테이션이 순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공유원님이 제품 라인업 중에 DGX 슈퍼팟, 일반 팟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DGX 파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DGX 파드라고 엔비디아에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DGX 파드 중에 140 노드를 기준으로 잡은 거를 이제 슈퍼파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노드 또는 그 이하를 그냥 미니파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재윤님이 DGX 파드가 그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가 하나의 커다란 가상자원 풀로 묶인지를 질문하셨는데요. 하나의 클러스터이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가상자원 풀로 묶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는 거 하나처럼 논리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클러스터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리 노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현직 님이 조금 전에 전현 사무님께서 인밴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스위치와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스위치를 구분하여 소개해 주셨고 또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DGX는 BMC라는 매니지먼트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BMC라는 매니지먼트 포트를 통해서 KVM을 구현해 갖고 관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버에 대한 그러니까 DGX를 다 온오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하기 위해서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인밴드 네트워크는 실제로 로그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분돼서 스위치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태식 님이 그 멜라녹스의 고성능 네트워킹이 엔비디아에 가져다 준 장점은 무엇인지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고성능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이게 그 슈퍼파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 140여 대가 서로 간에 그 계산량들을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위에 보면은 방금민님께서 그 기존 사용 중인 제품에 멜라녹스 네트워킹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RDMA 같은 그런 오프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RDMA를 지원을 해야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준 님이 그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뛰어난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 프레임 측면에서 동일하게 중요할 텐데 그 옵티마이즈된 솔루션이 역시 제공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솔루션을 NGC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GC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의 약자로서요.
이 ngc.com에 들어가시면 엔비디아가 이런 솔루션 라이브러리를 최적화해서 도커 이미지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요. 저희가 그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그 스타벅스 커피 그 좋은 질문을 남기신 분들께는 치킨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